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50대와 60대 분들 사이에서 B2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현상이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도 5천만 원 대출로 시작했어요. 이 한마디가 어떤 분들에게는 성공의 시작점이 되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나락으로 가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B2를 경험한 5060세대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성공담도 있고 실패담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현실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말하는 5060 B2의 위험성. 금융 전문가들은 5060세대의 B2를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자산관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50대, 60대는 투자에서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첫째, 시간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손실을 봐도 10년, 20년 기다리면서 회복할 수 있지만 이 연령대는 그럴 수 없죠. 둘째, 재기할 기회가 없어요.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서 손실을 메울 수도 없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셋째, 정서적으로 취약합니다. 노후 불안이 크기 때문에 더 조급하고 더 감정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것은 레버리지 투자라고 해서 위험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최악의 경우 원금을 잃는 게 전부예요. 하지만 빌린 돈으로 투자하면 원금을 잃은 데다가 빚까지 남아요. 그리고 그 빚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야 하죠. 월급이 있는 사람도 힘든데 수입이 일정하지 않거나 적은 5060세대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2020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그 상당수가 주식, 코인 등 투자 실패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정미선 씨 54세의 숨겨진 빚. 정미선 씨의 이야기는 앞에 세 사람과는 또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남편 몰래 B2를 했고 지금도 그 사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저처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정 씨는 20년 넘게 주부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정 씨는 집안일과 아이들 키우는 것에 전념했죠. 그런데 3년 전 그녀의 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 친구가 1년 만에 3천만 원을 벌었대요. 주부인 제 친구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 몰래 카드론으로 2천만 원을 빌렸어요. 왜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남편은 투자를 극도로 싫어해요. 주식은 도박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만약 제가 주식한다고 하면 절대 반대했을 거예요. 그래서 몰래 한 거죠. 어차피 빨리 돈 벌어서 갚으면 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2천만 원이 6개월 만에 1천만 원으로 줄었어요. 패닉 상태가 됐죠. 카드론 이자가 월 30만 원씩 나가는데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막막했어요. 남편한테 들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매일 잠을 못 잤어요. 정 씨는 결국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활비로 받는 돈에서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어요. 장을 보러 가면 싸구려만 사고 외식은 절대 안 하고 남편이 요즘 밥이 왜 이래? 라고 물어봐도 요즘 물가가 올라서라고 둘러댔죠. 제 옷은 3년째 안 사고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카드론 이자를 내려고 저축은행에서 1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소위 돌려막기를 시작한 거죠. 지금 제가 진 빚이 정확히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 씨는 현재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라고 했어요.
실제로는 빚 갚으려고 나간 거지만요. 편의점에서 주 3회 하루 6시간씩 일해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걸로 이자 내고 조금씩 원금 갚고 있어요. 가장 힘든 건 역시 남편에게 숨긴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거짓말이에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왜 일을 하는지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제가 외도라도 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사실 말하면 이혼할 수도 있거든요. 정 씨는 아직도 비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했습니다. 주식 계좌에 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팔면 손해니까 계속 갖고 있어요.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요. 근데 그러면서도 매일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요. 정 씨의 메시지는 특히 같은 처지의 주부들에게 향합니다. 주부 여러분, 절대 남편 몰래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빚내서는 절대 안 돼요. 저처럼 됩니다. 가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돈을 잃는 것보다 가족을 잃는 게 더 무서워요. 그 5번째 이야기, 최동훈 씨 61세의 중독. 최동훈 씨는 비투의 가장 어두운 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투자에 중독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어요. 5천만 원 빌려서 주식 시작했죠. 운 좋게 초반에 2천만 원을 벌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한 게. 최 씨는 대출금을 갚지 않고 계속 투자를 이어갔습니다. 2천만 원 벌었을 때 대출 갚고 정리했어야 했어요. 근데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했죠. 한 달 뒤에 3천만 원이 됐어요. 그 다음 달에는 4천만 원. 완전히 재미가 붙었죠. 하지만 주식 시장은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폭락했어요. 4천만 원이 하루 만에 3천만 원이 됐죠. 저는 내일 오르겠지 하면서 버텼어요. 근데 계속 떨어졌어요. 일주일 만에 2천만 원까지 떨어졌죠. 여기서 그가 한 선택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물타기를 했어요.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렸어요. 지금 사면 나중에 오를 때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총 8천만 원이 제 계좌에 있었어요. 그중 빚이 8천만 원이었고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8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됐죠.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밥도 안 넘어가고 회사도 몇 번 빠졌어요. 그냥 집에서 주식 차트만 들여다봤죠. 최 씨의 아내는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제 핸드폰을 보고 알았어요. 대출 문자가 계속 오니까요. 그날 정말 난리가 났죠. 아내가 당장 정리하라고 소리 질렀어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지금 팔면 4천만 원 손해잖아요. 결국 최 씨는 계속 투자를 이어갔고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계좌가 3천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또 대출을 받았어요. 2천만 원을 더 빌렸죠. 총 빚이 1억 원이 됐어요. 아내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알면 정말 이혼하겠죠. 최 씨는 자신이 중독됐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도박 중독자예요. 주식이 도박은 아니지만 제게는 도박이 됐어요. 계속 잃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어요. 다음엔 꼭 따낼 거야 라는 생각으로 계속하게 되죠. 카지노 가는 사람들이 이런 심정일 거예요. 현재 최 씨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빚이 1억 원이고 계좌에는 2,500만 원밖에 없어요. 7,500만 원 손실이에요. 월급으로는 이자 내기도 빠듯해요.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제 명의가 아니라 아내 명의거든요. 아내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최 씨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상담 받으라고 해요. 도박 중독 상담 같은 거요. 근데 저는 계속 한 번만 더라고 생각해요. 한 번만 더 대박 나면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중독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최 씨의 사연은 비투가 단순히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 가족들의 고통 보이지 않는 피해자들. 비투의 피해는 본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습니다. 김영애 씨의 남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힘들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장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매일 진통제 먹으면서 일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철수 씨의 아내도 비슷한 심정입니다. 남편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웃음도 많고 여유가 있었는데 주식 시작하고 나서는 항상 핸드폰만 봐요. 가족 모임에 가도 자꾸 화장실 가서 주가 확인하고 대화가 안 돼요. 제가 뭘 물어봐도 대충 대답하고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안 써요. 자녀들도 피해를 봅니다. 한 대학생 딸은 익명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식하시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부모님이 자주 싸우시고 엄마는 자주 우세요. 제 학비도 문제가 됐어요. 원래는 대학원 갈 예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 주식으로 돈을 잃으셨더라고요. 솔직히 화가 나요. 왜 우리 학비로 주식을 하셨는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투의 피해는 개인을 넘어 가족 전체로 확산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이고 심리적 스트레스, 가족 관계 악화, 심지어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부모의 재정적 실패를 목격한 자녀들은 돈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비투에서 벗어나는 법. 그렇다면 이미 비투를 시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의 조언을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현실을 직시하라. 지금 당장 계좌를 확인하고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세요. 이자와 세금까지 포함해서요. 대부분의 경우 생각보다 수익이 적거나 손실이 많을 겁니다. 둘째, 손절의 기준을 정하라. 원금 회복할 때까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정리했을 때 남은 빚을 갚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박민수 씨처럼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혼자 고민하지 말고 금융 상담사나 재무 설계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에게 털어놓아라. 정미선 씨나 최동훈 씨처럼 숨기면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다섯째, 추가 대출은 절대 금지. 물타기나 돌려막기는 절대 답이 아닙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재무 설계사 한 분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제게 상담 오시는 5060세대 분들께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손실을 인정하고 빨리 정리하는 게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버티다가 모든 걸 잃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이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5060세대는 이렇게 위험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근본적인 문제는 노후 준비의 부족입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준비된 노후 자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정년은 빨라지고 재취업은 어렵고 국민연금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제가 투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퇴직금 1억 원으로 30년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씩 쓰면서요. 그게 가능한 삶인가요? 저는 운 좋게 투자로 돈을 벌었지만 많은 분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김영애 씨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는 투자에 실패했어요. 하지만 투자를 안 했어도 결국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전세 보증금 빼면 노후 자금이 없으니까요. 결국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았겠죠. 그럼 뭐가 다른가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힘들게 사는 건데. 이철수 씨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합니다.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저축하면 됐어요. 은행 이자가 10%가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은행 이자가 3%도 안 돼요. 저축으로는 돈이 안 불어나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투자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갑자기 투자를 하라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 구조적 문제를 인정합니다. 5060세대의 비투는 개인의 욕심이나 판단 착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충분한 노후 대비 시스템, 낮은 금리, 높은 물가, 불안정한 고용.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예요. 개인을 탓하기보다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 마무리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 오늘 5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직 결과를 모르는 사람, 가족 몰래 고통받는 사람, 중독에 빠진 사람.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메시지는 비슷합니다. 박민수 씨는 말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돈이라도 안전하게 버는 게 낫습니다. 김영애 씨는 경고합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절대 안 됩니다. 실패하면 재기할 시간이 없어요. 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지금 가진 돈 안에서만 투자하세요. 아니, 투자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이철수 씨는 고백합니다. 저는 아직도 갈등 중입니다. 매일 정리할까 말까를 고민해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결정을 미루면 미룰수록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손실이 나면 빨리 인정하고 정리하세요. 정미선 씨는 호소합니다. 가족에게 숨기지 마세요. 혼자 끙끙 앓다가는 정말 무너져요. 저는 매일 거짓말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았을 거예요. 최동훈 씨는 반성합니다. 저는 중독됐어요. 투자가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도 한 번만 덜하는 생각이 반복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해시태그 에필로그. 비투는 양날의 검입니다. 성공하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5060세대에게는 더욱 위험합니다. 재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비투를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을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성공담만 보지 말고 실패담도 보세요. 유튜브의 화려한 성공 스토리 뒤에는 수많은 침묵하는 실패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돈은 중요하지만 가족과 건강과 평온한 노후가 더 중요합니다. 큰 돈을 벌려다가 모든 걸 잃는 것보다 작은 돈으로 평범하게 사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나도 5천만 원 대출로 시작했다는 말이 성공담의 시작이 될 수도 실패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운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의 선택과 준비 그리고 자제력에 달려 있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비투를 시작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출구를 찾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박민수 씨 58세의 성공 신화. 박민수 씨는 2020년 초 정확히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5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중소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직장인이었죠. 정년이 2년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처음엔 겁이 났어요. 58살 먹은 사람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다들 주식으로 돈을 벌더라고요. 특히 코로나 때 떨어진 주식을 산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몇 천만 원씩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죠. 박 씨가 대출을 결심한 건 단순한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요즘 결혼하려면 신랑 집에서도 얼마가는 보태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모아둔 돈으론 턱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아들은 대학원을 가겠다는데 등록금도 만만치 않고 정년 퇴직하면 나오는 퇴직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무작정 투자한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유튜브와 책으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택한 건 배당주였어요. SK텔레콤, KT, 한국전력 같은 배당을 꾸준히 주는 대형주들이요.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주도 일부 담았습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한 종목에 몰빵하면 안 된다는 건 초보자인 저도 알았으니까요. 2020년 3월 코로나로 증시가 폭락했을 때 박 씨는 과감하게 진입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적중했죠. 2021년 말쯤 되니까 제 계좌에 1억 2천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요. 5천만 원이 1년 반 만에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그때 제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바로 7천만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대출 5천만 원 갚고 나머지 2천만 원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보탰죠. 그리고 남은 5천만 원은 계속 굴리면서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박 씨는 현재 대출도 다 갚았고 배당금으로 월 7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 국민연금과 배당금을 합치면 부부가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하네요. 저는 운이 좋았어요. 그걸 인정합니다. 타이밍도 좋았고 제가 선택한 종목들이 다 잘 됐고 근데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때 바로 빼냈거든요. 더 벌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대출금 갚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박 씨의 조언은 명확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실 거면 반드시 갚을 수 있는 금액만 빌리세요. 그리고 목표 수익이 나오면 무조건 빼내세요. 욕심이 화를 부릅니다. 저는 2배 벌었지만 3배, 4배를 노렸다면 아마 지금쯤 빚더미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 김영희 씨 62세의 뼈아픈 실패.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박민수 씨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녀 역시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를 시작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투자를 시작한 건 2021년 중반이었어요. 그때가 주식시장이 정말 뜨거울 때였죠. 주변 친구들이 모이면 주식 얘기만 했어요. 누구는 몇 천만 원 벌었다. 누구는 집 한 채 값을 벌었다. 그런 얘기들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어요. 김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반토막 났고 노후 준비는커녕 당장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저희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40년 동안 공장에서 일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죠. 그런데 막상 60이 넘으니까 손에 쥔 게 없더라고요. 전셋집에 살고 있고 저축한 돈도 3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김 씨가 비투를 결심한 건 유튜브 때문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주린이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50대의 마지막 기회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 저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특히 어떤 분이 저도 60살에 시작해서 1억 벌었습니다라고 하시는 걸 보고 완전히 빠져들었죠. 김 씨는 저축한 3천만 원에 대출 5천만 원을 더해 총 8천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박민수 씨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배당주나 대형주는 수익률이 낮다고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은 단기간에 몇 배씩 벌었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른바 테마주라는 걸 샀어요. 2차전지, 메타버스, 수소에너지.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따라 샀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첫 달에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너무 신나서 남편한테 자랑했죠. 당신, 내가 한 달 만에 1,000만 원 벌었어. 그때 정말 제가 투자의 귀재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지옥의 시작. 2021년 말부터 증시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가 투자한 테마주들은 더 심하게 요동쳤죠. 어느 날 일어나서 계좌를 확인했는데 전날보다 500만 원이 날아가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근데 유튜브에서는 물타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두면 나중에 오를 때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그 말을 믿고 저축한 돈까지 더 투자했어요.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2022년 들어서 완전히 폭락했어요. 제가 산 종목들이 하나같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죠. 8천만 원이었던 제 계좌는 2천만 원도 안 남았어요. 6천만 원이 증발한 거예요. 그중 5천만 원은 빚이었고요. 김 씨는 그때부터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분식집 장사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야간 근무까지 하면서요. 저도 새벽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일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원망했어요.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눈빛에서 느껴졌죠. 당신이 괜히 주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요. 그 시선을 견디는 게 돈 잃은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어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김 씨는 아직도 빚을 갚고 있습니다. 원금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 정도 갚았어요. 남은 2천만 원을 갚으려면 앞으로 2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부부가 받은 스트레스, 건강 악화, 관계 악화. 이걸 생각하면 정말 후회밖에 안 돼요. 김 씨의 메시지는 절절했습니다. 제발 저처럼 하지 마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성공담은 극소수예요. 실패한 사람은 절대 영상 안 만들거든요. 저도 누군가한테 제 실패담을 얘기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부끄럽고 창피해서요. 빚내서 투자하면 인생 망가집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재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 세 번째 이야기, 이철수 씨 56세의 애매한 결말. 이철수 씨의 이야기는 성공도 실패도 아닌 그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는 5천만 원을 대출받아 투자했지만 지금도 그 돈을 모두 주식시장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말에 시작했어요. 박민수 씨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잘 됐어요. 2021년 한 해 동안 3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때 빼냈어야 했는데 욕심이 났죠. 이 씨는 전형적인 직장인이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중견기업에서 25년째 일하고 있고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죠. 사실 제가 비투를 한 건 순전히 욕심 때문이었어요.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다들 주식으로 돈 벌더니까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특히 제 후배가 주식으로 5천만 원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완전히 혹했어요. 이 씨는 중간 리스크 전략을 택했습니다. 대형주 70%, 중소형주 30% 비율로 분산 투자했죠. 처음 1년은 정말 신났어요. 매일 아침 주식 시황 체크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면 유튜브로 시장 분석 영상 보고 아내가 당신 요즘 이상해졌다고 할 정도였죠.
근데 저는 그게 즐거웠어요. 마치 새로운 취미가 생긴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2022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8천만 원까지 올랐던 제 계좌가 6천만 원, 5천만 원. 계속 떨어졌죠.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저는 곧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그게 실수였죠. 2023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한때 3,50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원금 5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손실이 난 거죠.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할 때도 자꾸 핸드폰으로 주가 확인하고 회사 업무에도 지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의 아내는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이제 그만 정리하라고 했어요. 1,500만 원 손해보더라도 빨리 끝내고 대출이라도 갚자고요. 근데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1,500만 원을 그냥 날린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를 거야라는 생각으로 계속 버텼죠. 현재 이 씨의 계좌는 4,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회복했어요. 원금에서 500만 원 정도 손실인 상태죠. 근데 대출 이자를 생각하면 사실 더 손해예요. 3년 동안 낸 이자만 해도 800만 원이 넘거든요. 결국 1,300만 원 손해를 본 셈이죠. 이 씨는 지금도 갈등 중입니다. 정리해야 하는 건 알아요. 근데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조금만 더 오르면 본전이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이런 생각의 반복이에요. 아내는 더 이상 주식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고 저는 스트레스 받고 이 씨의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제가 깨달은 건 비투는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 게임이에요. 오를 때는 더 벌고 싶고 떨어질 때는 본전 찾고 싶고 이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게 정말 어려워요. 특히 빚을 내서 한 거니까 더 그래요. 내 돈이 아니라 빌린 돈이라는 압박감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요. 이 씨는 아직도 매일 주식 앱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매일 고민합니다. 오늘 팔까 아니면 내일까?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5060 비투, 그들이 말하는 진짜 이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왜 50대, 60대의 나이에 위험한 비투를 선택했을까요? 전문가들은 노후 불안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정년은 빨라지고 국민연금은 턱없이 부족하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0대의 평균 노후 준비 자금은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으로 30년을 살아야 한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33만 원밖에 안 되죠. 박민수 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투자를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이었어요. 퇴직금 받아봤자 1억도 안 되고 국민연금은 월 8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걸로 어떻게 살아요? 집 월세 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투자한 거예요. 김영애 씨는 더 절박했습니다. 저희는 노후 준비라고 할 만한 게 아예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도 빌려서 산 거고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냈어요. 남편이 일용직으로 일하던 시기가 길어서요. 60이 넘어서 갑자기 두려워지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간 진짜 거지 된다는 생각이요. 그래서 무리한 거 알면서도 도전한 거예요. 이철수 씨는 조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저는 솔직히 상대적 박탈감이 컸어요. 주변에 저보다 돈 적게 벌던 사람들이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큰돈 벌었다는 얘기 들으면 너무 화나더라고요. 왜 나만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도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비투의 심리학, 왜 우리는 멈추지 못하는가? 심리학자들은 비투에 빠지는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적인 심리적 패턴을 발견합니다. 첫째, 확증 편향입니다. 성공 사례만 보고 실패 사례는 무시하는 경향이죠.
유튜브나 뉴스에서는 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나옵니다. 주부가 주식으로 10억 벌었다, 60대가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다 같은 이야기만 들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김영애 씨가 이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저도 유튜브만 보면 다들 돈 버는 것 같았어요. 실패한 사람 얘기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성공한 사람은 100명 중 5명도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 95명은 다 조용히 손해보고 있었던 거죠. 둘째, 손실 회피 심리입니다. 사람들은 이득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는 것에 더 강한 동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면 본전만 찾겠다고 계속 버티게 되는 거죠. 이철수 씨가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500만 원 손해를 인정하고 정리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조금만 더를 반복하다가 3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이자로 날린 돈이 훨씬 많은데 말이죠. 셋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이미 투자한 돈과 시간 때문에 계속 투자를 이어가는 경우죠.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50대, 60대 분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지만 이 연령대는 그렇지 않다고 느끼죠. 그래서 더 집착하게 되고 더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그럼에도 박민수 씨처럼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확한 목표와 출구 전략이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처음부터 5천만 원을 1억으로 만들면 바로 정리한다는 계획을 세웠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둘째, 분산 투자를 했습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지 않고 여러 종목에 나눠서 투자했죠. 셋째, 자기 감정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흥분해서 더 사거나 떨어질 때 패닉에 빠져서 손절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만 보는 게 아니라 책도 읽고 뉴스도 보고 기업 리포트도 분석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성공한 건 운도 있었지만 6개월 동안 매일 3시간씩 공부한 게 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언제 팔지를 처음부터 정해두는 거예요. 목표 수익률 달성하면 무조건 파는 거죠. 욕심 부리면 끝이에요.